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과서는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 이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 모양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이차 함수의 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ax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인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a의 값이 양수이면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고, a의 값이 음수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자, 특히 y는 ax제곱,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과 같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x제곱은 그래프 모양이 원점이 꼭지점이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즉 꼭지점은 둘 다 0,0으로서 원점이 되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 식을 가질 때 그 그래프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y는 ax 제곱 그래프를 여러분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또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ax 제곱. 자, 여기서부터는 a가 다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a가 양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아래 블록이죠. 자, y는 ax 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 자, 꼭지점도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여기 이제 p만큼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점들도 다 이렇게 p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도 p만큼 이동했으니까 원래는 0,0이었는데 옮겨진 점의 좌표는 이게 p,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함수의 식을 갖고 이 2차 함수의 식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p,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y는 ax제곱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였을 때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물론 x축 방향으로 p만큼 했을 때 요거는 지금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음수인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게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옮겨지지만, q가 음수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 0,0에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 값이 q로 바뀌어서 0,q가 됩니다. 0,q. 자, 그리고 만약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다 움직였을 때, 평행이동했을 때는 2차 함수의 식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때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꼭지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0,0에서 p,q로 꼭지점의 좌표가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존에 있던 y는 ax제곱 그래프에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요 이차함수는 기존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요 식에서 플러스 1만큼 더 추가된 겁니다. 자, 요 형태는 여기 보면 플러스 q만큼 추가된 것과 똑같죠. 다시 말하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근데 이것을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에서 0,1로 바뀌고 그래프가 각각의 점이 다 이렇게 1만큼씩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은 0,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q의 값이 1이다. 자, 그것을 알면 0,1이 꼭지점의 좌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y는 x 빼기 3 전체의 제곱. 이런 경우는 기존에 y는 x 제곱에서 여기 x 값이 x 빼기 3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얻어지는 2차 함수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여러분이 p의 값이 3이란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였으니까 꼭지점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요 꼭지점표가 3,0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개는 보다시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식을 보면 p와 q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p, q이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x 빼기 p, 다시 말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 그게 p고요. 그랬을 때 p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면서 다 사라지고 남는 게 y값 q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 더하기 1. 자, 사실 그냥 모양을 보면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이 괄호 제곱한 이 괄호 전체의 값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 그게 p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 p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되면서 앞에 수도 어차피 곱해도 0이죠. 그러면 다 사라지고 남는 게 q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p가 마이너스 1, q가 3입니다.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얻어지는 2차 함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뭐 이런 모양이라고 치면 자,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얻어지는 뭐 그런 그래프다 이거죠. 자,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면 여러분이 p와 q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보자마자 어떤 친구들은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면 요 괄호 제곱에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 1이죠. 그럼 그게 p입니다. 1.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0이 되면은 남는 게 남는 y 값이 q가 됩니다. q는 마이너스 3. 자,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1, 마이너스 3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3은 우리가 x가 1, y가 마이너스 3 했을 때 요 점이 꼭지점의 좌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a 값이 양수 1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봤냐면, 오늘 배울 내용은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핵심인데, 꼭지점의 좌표에서도 특히 y값, y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y는 x 빼기 3 전체 제곱,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값이란 것은 y값입니다. 그리고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y값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 중에서 y값, 다시 말하면 여기 y축에 보면 y값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큰 값은 당연히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이 가장 큰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 y는 x 빼기 3 전체 제곱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y는 x 빼기 3 전체 제곱,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만, 자, 그 중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은 곳은 여기겠죠. 이제 꼭지점의 좌표에서 y값, 이 꼭지점의 좌표는 3, 3, 자, y값이 0입니다. 자, 여기 3, 0. 그래서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0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차함수 이런 식에서 보면, 자, 이런 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를 보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알 수 있고, 이 p 값과 q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차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가장 작은 값을 그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실수 전체란 것은 이렇게 x축 전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이차함수에서 a가 양수이면 최소값을 갖죠. 자, a가 양수이면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이므로, 자, a가 양수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함수값 y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최대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a가 음수면 그때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왜냐면 a가 음수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그때 꼭지점에서 y값, 즉 이게 함수값이 되고 그것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최소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 무한히 밑에 쭉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x의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이차 함수는 결국 요 a 값을 갖고서 요 a 값의 부호에 따라 최대값을 가질지 또는 최소값을 가질지 정해지는데 최소값을 가지면 최대값은 없는 거고요. 최대값을 가지면 최소값은 없게 됩니다. 결국 이차 함수의 최대체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 여부는 결국 a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되고 반드시 여러분 꼭지점에 y좌표인 q가 그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4번은 교과서에서 64페이지의 문제 1번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요 2차 함수식을 봤을 때 여러분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할 수 있죠. 자, 우선은 그래프 모양을 생각해 보면 a 값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 p, q를 구하기 위해서 자,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 5죠. 그럼 p의 값이 5.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더해진 게 없기 때문에 q라는 것은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꼭지점의 좌표는 5,0이다. 여기가 5,0이 되고요. 우리가 아래로 블록한 경우는 당연히 최소값을 갖겠죠. 최소값은 그 꼭지점의 좌표에서 y성분, 그게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되고요. 최대값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a 값을 통해서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블록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와 q의 값을 구하면 자, x 더하기 1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죠. p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q는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4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4입니다. 자,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값은 또 없죠. 없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2차 함수의 식이 형태가 이렇게 y는 a 한 다음에 괄호 x 빼기 p 전체 제곱 더하기 q인 형태에서는 바로 p, q가 꼭지점에 좌표란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a를 통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꼭지점의 좌표에서 y좌표가 최소값이다. 여기서는 그래프에서 위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의 좌표에서 y값이 최대값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에서 64페이지의 예제 1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2차 함수의 식이 주어지면 반드시 위에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주어진다면 이런 형태를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식을 보기 좋게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쳐야 바로 그래프의 개형을 구분할 수 있고 p, q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최소값을 가질지 최대값을 가질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식을 우리가 보기 좋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기 좋게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입니다.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이란 요
다항식은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전개하면 완전제곱식 공식에 의해서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1차항 x의 개수인 2a, 2a의 절반이 a인 것이고 a의 제곱이 여기 상수항으로 와야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x제곱 빼기 2x, 자, 요 뒤에 어떠한 다른 수가 더 추가적으로 와야 요 부분이 완전제곱식이 될 건데 뭐가 더 와야 되느냐? 그거는 1차 x의 개수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이죠. 요거의 제곱 그러면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이렇게 와야 여기가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위의 식과 밑의 식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즉 같으려면 아까 1을 더해준 만큼 여러분이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 따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여러분이 이 형태가 바로 P, Q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자, 꼭지점의 좌표 P, Q는 P는 마이너스 1, Q는 마이너스 3 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 A가 1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일 거고요.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당연히 최소값을 갖고 그 최소값이란 것은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3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없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차 함수식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완전제곱식 나온 형태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래프의 경향을 통해서 최소값을 가질지 최대값을 가질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결국은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최소값을 갖는다. 음수면 최대값을 갖는다. 자, 그리고 그때 그 최소값 최대값은 뭐냐면 꼭지점에서 y좌표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